결국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발해를 지정을 시키고 했죠. 말았습니다. 사실 이게 뭐 민감국가가 되면 뭔 상관이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게 이번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박정희 시절에 카톡하고 조깅하고 이럴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81년도에 그때 핵 개발한다고 지랄지랄 하다가 81년도면 박정희가 죽었을 때인데요? 죽었을 때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살아생전에 핵 개발한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하다가 이제 어찌됐거나 궁정동에서 그렇게 갔는데 박정희가 유고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박정희가 있을 때는 오히려 이걸 안 하다가 박정희가 유고된 상황에서 핵정보나, 왜냐면 이미 우리가 개발해놓은 핵정보나 또는 그 외에 다른 어떤 그 정보 관리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81년도에 한국을 민감국가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민감국가 지정을 푸는데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각종 핵기술들 대부분 유출되고 소실되고 없어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이외에 각종 그 당시에 준비해뒀던 유도 미사일 기술을 비롯한 여러 군사 기술들 그리고 국방과 관련된 기술들 연구소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리셋하고 다시 시작한 게 러시아하고 북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우리 자체의 연구가 13년 동안 사실상 폐허가 돼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꼴을 지금 첨단 기술 시대에 우리가 미국한테서 결국은 이걸 못 막아내고 당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게 1년 후에 풀릴지 10년 후에 풀릴지 영원히 안 풀릴지는 알 수 없거든요. 지금 이게 사실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면은 내가 이 분야의 박사예요. 연구원인데 미국하고 협력해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나와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와 일하는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데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내 밥줄이고 오랫동안 이걸 같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연구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미국하고 현재 기술 교류 내지는 사업 교류를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산업 타격을 받을 수밖에 높습니다.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은 핵 관련 내용들일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이 핵을 운영할 수 있는 운반체 관련된 군사 기술들이 제한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AI 기술에 대한 것도 이번에 제한 목록 안에 들어가게 될 거고,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기술에 대한 것도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가 지금 소송 붙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범주가 된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 의하면 지금 25개 국가가 현재 우리를 포함해서 이제 26개 국가가 우리가 된 거죠. 근데 미국하고 상호방영의 조약을 맺은, 그러니까 미국과 군사동맹이 돼 있는 국가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우방국이에요. 근데 우리를 갖다가 거기다 얹은 거죠.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지. 아니, 일본은 미국하고 같이 차세대 원자로 같은 것도 연구를 하고, 미국이 안 하려고 하는, 핵 재처리 같은 것들도 연구를 할 만큼 우방이면서 기술적인 특혜 내지는,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정작 우리는 미국을 대신 해가지고, 러시아와 중국하고 각을 세워가며 지켜주고 있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보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를 민감국가로 떠밀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우리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힘들 걸 아마. 이걸로부터 이제 다 배제당하는. 물론 트럼프 정부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 다 깎아버리고 그 위에 책임자들 다 잘라버려가지고 스탑이 되긴 했습니다만, 단적으로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최고로 위험 국가 1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을 포함한 6개 국가가 테러 지원 국가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세 나라는
핵확산 금지 조약 없는데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핵무기도 없어요. 그렇죠. 핵무기를 보유한 것도 아니고 NPT에도 가입이 돼 있어요. 거기가 미국하고 군사 동맹이거든요. 그저 말한 거는 오세훈이나 김문수나 윤석열이가 핵무장하겠다라고 말로 계속 떠든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만 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갖다가 여기다 몰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한국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뭐 좀 각종 AI 반도체 관련된 기술, 기타 기술들에 대한 일종의 견제를 하기 위해서 족쇄를 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족쇄를 건 것도 건 건데 그 전에 멍청하니 윤석열 정부에서 하도 그 핵무장 얘기를 하니까 그걸 빌미로 준 거지 사실. 이렇게 사실 빌미로 말을 준 했기 거죠. 때문에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어.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이 그런 말 밖에 나가서 했잖아. 아니, 이건 너무 웃긴 게 아메리칸 파이 부르는 건 부르는 거고. 기타 받아오는 것도 좋아. 대목걸이 받아오는 것도 좋다고. 아니, 우리 줄 건 주는데 그렇게 싸게 주고 비싸게 매겨버리는 거죠.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어떤 그 매출, 미래 먹거리 생산에 어떠한 피해를 끼칠지 제가 생각해서 이거 빨리 해결 안 하면 끔찍합니다. 이 정도 놈들은 다 뭐 하는 거야 근데 도대체? 너무 웃긴 게 우리 외교부에서 뭐라 그랬죠? 한덕수 뭐라 그랬죠? 얘기 잘 하고 있지. 얘기 잘, 조태열이 뭐라 그랬죠? 우리 잘하고 있어. 우리 빨리 풀려고 하고 있다고. 그럼 너 빨리 전화해갖고 해제해달라고 트럼프한테 전화해, 덕수야. 어? 그러면 너 국짐 후보에도 내가 욕 안 할게. 아니 그러면 세계 대통령이지. 한덕수가 말해가지고 트럼프가 바로 지금 관세까지 거면. 유예를 했는데 그거 다 자기 덕분이래잖아요. 야, 관세도 유예를, 딴 나라 관세도 깎아줬는데, 네가 이거 못 해주니? 이거 좀 해달라고 전화 좀 해봐봐. 아, 무슨 노벨 평화상 받겠네 한덕수 씨.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본 손실액에 대한 그 통계를 빼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통계의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 공 하나를 붙여야 아마 이번에 피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 비용, 대통령이 이전 비용 1조 원 이미 깨져 있고요. 엑스포 유치비 3,200억 갖다 썼답니다. 덴버리 1,500억, 대왕거래 1,200억, 우크라이나에 3조 5천억 원 약속했죠. 아씨. 거기에 GDP 손실이 2% 빠진 게 25조 원, 세수 손실 84조 원, 그다음에 세수 감소, 고소득자 35조 원, 법인 21조 원, 그다음에 환율이 급등해가지고 우리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 채무 늘어난 거 67조 원, 외국인 투자자들 돈 빼갖고 튄 거, 증시에서 튄 거 70조 원. 내란 이후로 일어났던 각종 경제적인 어려움, 내수의 어려움은 얼마인지 아직까지 추정이 안 돼요. 240조 원이란 말도 있고 그보다 더 된다는 말도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번에 민감국가 지정으로 해서 앞으로 볼 기업들의 손실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야. 이거는요, 진짜 첨단 기술을 다루고 특혜를 받고 있는 삼성이나 SK나 이런 대기업들, 돈 많이 받고 윤석열이랑 손잡았던 기업들의 1차적으로 제일 큰 타격이 가요. 이거 다 합치면 307조 원이래요. 근데 이보다 더 큰 피해가 이거 하나로 생길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외국에 나가갖고 원전이고 뭐시고 아무것도 못해요. 민간국가로 돼 있는 나라하고 누가 원전 관련한 수출을 얘기를 하고 그와 관련 건설 협의를 하겠습니까? 다 날아간 거죠. 민간 국가한테 누가 기술을 공유를 하고 그래요. 그거 잘못하다가 핵 만들지도 모르는데. 지금 트럼프가 노리고 있는 기술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나중에 뭐 조선도 마찬가지로 압박을 해올 거고요. 우리가 지금 거의 다 완성하는 핵융합 기술이라든지 막 침을 바르고 덤벼들 거예요. 야? 니네들 우리가 이거 민감 국가로 지정하니까 딴 나라하고는 거의 못해. 나랑만 해야 돼. 트럼프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경제를 미국에 종속시켜 버리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트럼프를 코너에다 몰아놓고 역전 어퍼컷을 때려가지고 그러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건들면 너도 대통령직 못해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강대강으로 나와서 싸워서 이겨줘야 돼. 왜? 이미 우리는 경제고 민생이고 내수고 최악이잖아. 지난 한 30년 동안 IMF 이후에
최악의 상태잖아, 우리가 97년 이후에. 그렇죠. 우린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어요. 이제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걸릴 거냐, 뭘 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하고 얘기하고 있대. 왜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상장관에다 헛질하고 있어? 한독수를 보내. 뷰티풀한 영어로 해결하고 오라고. 정말 하버드 출신이라 안 될 것 같은데.